김용빈, 당신이 바로 진실입니다. 5년간 감춰져 있던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다. 무대 조명이 켜지기 전 객석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러나 그날의 조용함은 달랐다. 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등장한 건 한 사람이었다.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이미자. 그녀가 마이크를 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손을 움켜쥐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미자가 입을 열어 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꺼내놓을 거라고는. 오늘은 노래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객석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무슨 일이야? 설마. 그런 표정들이 파도처럼 번졌다. 이미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더 무서웠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떨릴 때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뿐이다. 감당하기 버거운 진실. 그녀가 입술을 다시 열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은 다름 아닌 김용빈입니다. 이름이 떨어지자마자 객석은 얼어붙었다. 어디선가 억눌린 탄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김용빈, 트로트 왕자, 사랑받는 젊은 목소리. 무대 위에서 늘 웃고 노래로 울리고 또 웃게 만든 그 사람. 이미자와 비밀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엔 온갖 추측이 폭주했다. 후배를 아끼는 선배의 조용한 후원, 숨겨진 사제지간, 아니면 더 위험한 무언가? 이미자는 관객들의 동요를 막으려는 듯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 스크린이 켜졌다. 평소라면 공연 영상이나 추억의 사진이 흘러나올 화면이었다. 그런데 화면에는 날짜가 찍힌 문서 이미지가 떠올랐다. 5년 전, 같은 날, 같은 장소, 그리고 문서 상단에는 짧고 강한 문장이 있었다. 김용빈, 당신이 바로 진실입니다. 순간적으로 객석이 웅성거렸다. 무슨 문서지? 누가 쓴 거야? 왜 진실이라는 표현을? 그 문장이 마치 고백 같기도 경고 같기도 해서 더 섬뜩했다. 이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된 흉터를 다시 만지는 사람처럼. 그 문장은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관객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 소름이 돋는다는 눈, 숨을 참는 눈. 이미자라는 이름은 무대 위의 품격으로 기억되지만 지금 그녀는 품격을 내려놓고 있었다. 대신 어떤 결심 같은 것을 들고 서 있었다. 이미자는 이야기를 5년 전으로 돌렸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스케줄표는 빽빽했고 기자들은 끈질겼다. 전설의 다음은 누구냐? 트로트의 미래는 어디에 있냐? 같은 질문이 매일같이 날아왔다. 이미자는 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그녀도 불안했다. 트로트는 계속 살아야 했고 누군가는 그 바통을 받아야 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었다. 실력은 많았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뜨거운 관심은 축복이면서도 칼이었다. 사랑은 언제든 의심으로 바뀔 수 있고 칭찬은 언제든 조롱으로 뒤집힌다. 그때 그녀의 눈에 김용빈이 들어왔다. 첫인상은 단순했다. 잘생긴 얼굴, 반듯한 자세, 무대에 오를 때의 예의,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그 단순함은 깨졌다. 목소리 안에 이상하리만치 깊은 결이 있었다. 밝은데 슬펐고 부드러운데 날카로웠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가사 한 줄을 무겁게 눌러 부르는 느낌. 이미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저 아이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미자에게 어느 날 낯선 봉투 하나가 전달됐다. 발신인도 없고 주소도 없었다. 단지 봉투 앞면에 검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열지 마십시오. 하지만 열어야 합니다. 그런 문장은 사람의 마음을 못 견디게 만든다. 이미자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안 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녹취 파일의 저장 장치,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다. 김용빈이 진실입니다. 그를 지키십시오. 아니면 트로트가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이미자의 시간은 두 겹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무대에 오르고 인터뷰를 하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 반복됐다. 김용빈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나? 이미자는 조용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공연 관계자, 오래된 작곡가, 그리고 김용빈이 어린 시절부터 무대 근처를 맴돌았다는 소문을 아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다들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말하려다 멈추는 얼굴, 대답 대신 한숨을 삼키는 얼굴.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여러 번 반복될수록 이미자의 확신은 커졌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묻어둔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은 파면 팔수록 더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자는 김용빈을 따로 불렀다. 화려한 연습실도 방송국의 복도도 아닌 작은 대기실이었다. 문을 닫자마자 이미자는 물었다. 용빈아,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김용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대신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답이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이미자는 테이블 위에 그 문서를 꺼내 올렸다. 김용빈, 당신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녀가 직접 쓴 문장이었다. 이 문장을 쓰기까지 이미자는 수십 번 손을 떨었고 수십 번 지웠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축복이자 저주였기 때문이다. 너를 진실이라고 부르면 누군가는 너를 증거로 만들 거야. 하지만 네가 진실이라면 누군가는 너를 없애려고 할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김용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어요. 그 한 문장이 이미자의 심장을 꽉 조였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라는 표현은 흔히 꿈을 말할 때 쓰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따라온 사람처럼 들렸다. 이미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김용빈은 단순히 재능 있는 후배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열쇠였고 누군가에게는 상처였다. 그리고 그날 이미자는 결심했다. 내가 너를 숨기겠다. 그 결심이 5년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미자가 김용빈을 유독 아낀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반대였다. 아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다.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고 위험한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조용히 끊어내고 김용빈이 빛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빛이 너무 커서 타버리지 않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엮이면 더 그렇다. 누군가는 이미자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누군가는 김용빈의 주변을 뒤졌고 누군가는 이상하다는 말을 키워갔다. 그러다 마침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이미자는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숨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올라왔다. 김용빈이 무명 시절 남긴 메모, 그리고 누군가의 손글씨가 겹쳐진 한 장의 종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노래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침묵하면 모두가 다친다. 객석이 숨을 삼켰다. 이미자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이어갔다. 김용빈이 진실인 이유는 그가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 판의 가장 약한 부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면 트로트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자가 무대 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을 꺼냈다. 저는 오늘 그 진실을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무대 조명이 바뀌었다. 공연 모드가 아니었다. 발표도 아니었다.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이미자는 마이크를 김용빈에게 넘겼다. 아무 소개도 없었다.
그저 눈빛으로만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김용빈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한 발이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고 객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흔한 자신감 대신 묘한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제 목소리로만 말하겠습니다. 그 말 뒤에 음악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노래는 모두가 아는 히트곡도 경쟁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곡도 아니었다. 처음 듣는 멜로디였다. 낯선데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가족 사진을 다시 보는 느낌. 김용빈의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이미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가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울면 두 사람이 따라온다. 두 사람이 울면 그 울음은 파도처럼 번진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김용빈은 고개를 숙였다. 이미자는 마이크를 다시 잡지 않았다. 대신 단 한 문장만 남겼다. 김용빈, 당신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 말은 이제 문서 속 문장이 아니었다. 무대 위의 선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5년 동안 숨겨졌던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진실은 사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였다. 누군가를 진실로 만들고 누군가를 침묵으로 묶어두는 구조. 이미자는 그 구조를 견뎌온 사람이었고 김용빈은 그 구조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비밀이 뭡니까?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이미자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오늘 다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숨겨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두가 알아버린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문을 잠갔다. 이미자와 김용빈이 문 하나를 열어버린 순간 그 문 너머에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년간 감춰진 진실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됐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